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정수와 유리수라는 대단원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주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양의 부호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자연수 앞에 양의 부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양의 4라고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면에 주어져 있는 기호는 음의 부호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자연수 앞에 음의 부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음의 2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덧셈, 뺄셈의 기호와 모양은 같지만 그 뜻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1 더하기 3 또는 5 빼기 3과 같이 덧셈과 뺄셈은 연산의 의미를 가지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는 어떠한 기준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수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수라고 이야기해 주며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때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양의 1, 양의 2, 양의 3 등과 같은 수들을 양의 정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이때 양의 정수는 양의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양의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낸다면 양의 1, 양의 2, 양의 3을 1, 2,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자연수와 똑같기 때문에 양의 정수와 자연수는 같은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음의 1, 음의 2, 음의 3 등을 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0을 합하여서 정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리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양의 유리수란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이 3분의 1, 7분의 3, 11분의 2 등의 앞에 양의 부호를 붙일 경우에 양의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양의 유리수 역시도 양의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양의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또한 두 번째로 음의 유리수란 분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양의 유리수와 0, 음의 유리수를 합하여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운 수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양의 정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수와 같은 의미였고 또한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음의 정수 그리고 0을 합하여서 정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정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정수는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 예를 들어서 3분의 1과 같은 분수이거나 또는 0.5와 같은 소수 등은
정수는 아니지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하여서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입니다. 먼저 대소관계를 살펴보기 이전에 수직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이란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 O를 잡아 그 점의 정수 0을 대응시키고 점 O의 좌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아서 오른쪽에는 양수를 왼쪽에는 음수를 차례로 대응시켜서 이렇게 수를 대응시켜서 만든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점 O를 원점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값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리가 숫자 2에 대응하는 점을 살펴본다면 이 점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살펴본다면 3만큼 떨어져 있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절대값이란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2의 절대값이라고 한다면 2가 되고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 되고 이를 기호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0의 절대값을 살펴본다면 원점은 0에 대응하는 점이기 때문에 0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즉 0의 절대값은 0이 되어서 이를 기호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어떤 수의 절대값은 0 또는 양수입니다. 거리라는 개념은 음수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값은 0 또는 양수밖에 될 수 없겠죠. 두 번째로 0을 제외한 어떤 수를 절대값으로 갖는 수는 항상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1인 수는 1과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즉 0을 제외한 어떤 수를 절대값으로 갖는 수는 항상 두 개씩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절대값이 0인 수는 0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펴본 절대값과 수직선을 바탕으로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어진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3보다 5가 크고 1.2가 1.12보다 크며 4분의 3과 5분의 4를 비교해 보면 5분의 4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를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에는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수의 대소관계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직선에서 양수는 0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양수가 항상 크고 음수는 0보다 항상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는 0보다 작습니다. 또한 양수는 음수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때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큽니다. 절대값이 크다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점점 오른쪽에 있는 수가 되겠죠. 즉, 양수끼리 비교할 때에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큰 수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음수의 경우에는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고 점점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먼저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를 더할 때에는 양의 부호를 먼저 써주고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음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더할 때에는 음의 부호를 써주고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써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또는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의 덧셈에서는 절대값의 차에 앞에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을 더할 때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양의 부호를 붙여준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을 더할 때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음의 부호를 붙여준 것과 같겠죠. 이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을 비교해 봤을 때 절대값은 플러스 3이 더 크기 때문에 양의 부호를 붙여주었고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유리수의 덧셈 역시도 정수의 덧셈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덧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이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셈의 계산 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수 A, B, C에 대하여서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 주어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세 수를 더할 때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하거나 또는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결과가 같다는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냥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양수를 뺄 때에는 화면에서와 같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또한 음수를 빼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고쳐서 덧셈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덧셈의 규칙을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의 경우에는 생략되어 있는 양의 부호와 괄호를 먼저 적어준 이후에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주고 마지막으로 덧셈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
우리가 곱할 수 있는 경우는 양수와 양수를 곱하는 경우 또는 음수와 양수, 양수와 음수, 음수와 음수를 곱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때 양수와 양수를 곱하거나 또는 음수와 음수를 곱하는 경우에 그 결과는 양수가 되고, 이때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음수와 양수 또는 양수와 음수를 곱하는 경우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겠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항상 0이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곱셈에 대한 계산 법칙도 살펴본다면 세 수 A, B, C에 대하여서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그 결과가 같다는 교환 법칙과 세 수를 곱할 때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곱하거나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곱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이때 곱셈의 계산 법칙이라는 점에 주의하셔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겠죠.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 보다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한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인 경우에는 그 결과는 양수가 되고, 곱한 음수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음수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에는 먼저 음수의 개수를 가지고 부호를 먼저 정한 이후에 각각의 수의 절대값을 곱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보다 쉽게 여러 개의 수의 곱셈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분배 법칙에 대해 살펴본다면 세수 A, B, C에 대하여서 괄호 뒤 또는 괄호 앞에 수가 곱해져 있을 때 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수와 곱한 것과 결과가 같다는 것이 분배 법칙입니다. 이때 괄호 안에는 덧셈의 기호가 있고 괄호 밖에 수가 곱해져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주어진 식에 똑같이 어떠한 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정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곱셈과 동일하게 양의 부호를 붙여주고 절대값에 나눗셈의 몫을 써주시면 됩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음의 부호를 적어주고 두 수의 절대값에 나눗셈의 몫을 써주면 되겠죠. 유리수의 나눗셈 역시도 정수의 나눗셈과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나눗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에 나눗셈의 목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에 나눗셈의 몫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이때 0을 0이 아닌 수로 나눈 몫은 항상 0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0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었죠. 또한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역수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면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하나의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7분의 10의 역수는 7분의 10과 곱하여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분의 7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반대로 10분의 7의 역수 역시도 7분의 10이 되겠죠. 즉 7분의 10과 10분의 7은 서로 역수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수를 구하는 과정은 부호는 그대로 해주시고
분자와 분모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단 이때 0의 역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수를 이용하여서 나눗셈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나눗셈이 주어져 있을 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즉, 첫 번째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주고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가장 먼저 계산해주고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곱셈과 나눗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해준 이후에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수와 유리수 단원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단원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